전날 그 매일. 아니 컴퓨터 있잖아 내가. 매일 맞네. 내가 그 네개 쓰기 위해 저장해놨으니까 저장한다는 건데 나이가. 내가 거기 뭐 기자 거기 저기 뭐야 거기 저 리포트 보내가 본데. 지금 보내라고. 안녕 잠깐.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너무. 예. 더 넣어요. 더 내려요. 더 내려요. 아니, 조금만 더요.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발표 안 했어요. 기자회견문에 그 문재인 현 정권 실패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메일로는 따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기자회견한다고 가운데서 몇세 장 여기서 쭉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 나오겠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찍어. 핸드폰을 줘. 응. 예,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구정이었는데 설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권이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 하는데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진주 시민들이 지금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문재인을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키고 구속해야 더 이상의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70여년 동안 시장경제 발전으로 경제와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선량한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 김동우가 당선되면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교육, 심지어 역사 왜곡까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피와 땀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망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부분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의해 경영을 포기하고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단 자살하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은 너무 장사가 안 된다, 몇십 년째 장사를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제일 힘들다, 이러다 죽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시민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고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재건하여 진주 시민의 민생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경제와 안보가 튼튼한 나라로 만들기에 목숨 바쳐 투쟁하고 그런 각오로 출마에 임했습니다. 청와대가 울산 개입 사건을 방해한 것을 보면서 분노가 치올랐습니다. 문재인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키려 여러 경로로 관여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탄핵되고 감방으로 가야 되는 중범죄입니다. 핵심은 불법적 권력남용인데 난데없이 검찰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권력의 거악을 파헤치는 검찰을 도리어 악의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사팀을 공중분해하고 검찰총장을 고립시켰습니다. 문재인은 자기 잘못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워 국민들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는 불공정, 특권, 반칙의 불법인데 인권 침해로 둔갑시키고 검찰을 패싱한 추미애는 대려 내 명령을 거역 상갓집 축대 운운하면서 검찰의 항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실책으로 미친 집값을 만들어 놓고 강남 대 비강남으로 편을 가르고 박근혜 정부 탓이니 언론 탓이니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와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일자리는 사라졌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세금을 더 퍼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면 반서민으로 몰아붙이고 도둑이야 외치는 꼴인데 그러면서도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이 뻔뻔하고 당당합니다. 3년 전 문재인은 분열과 갈등을 끝내겠다,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현란한 미사역으로 떠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거짓말,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분열과 갈등에 앞장섰고 재앙처럼 권력을 휘둘렀으며 자기 편 인물만 등용하고 모두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인 조국을 싸고 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맞는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 문재인 정권 족속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역죄로 천년 만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처음에 문재인의 선의를 믿었던 국민들마저 등을 돌리고 문재인을 찍었던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국민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순수한데 다만 무능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국민들도 속았다 하고 분통해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욕을 쳐먹으면서도 김정은에게 구애하면서 한미일 동맹을 흔들고 적폐천사 노름으로 나라를 두동강 내고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정책으로 일자리를 파괴하고 반시장 드라이브로 경제 활력을 꺼뜨리고 차기의 경제 참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작용이 터지고 역효과가 쏟아져도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려도 눈 하나 끄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를 망치고 뒤흔드는 파국의 국정을 한치의 양보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회견에서 문재인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며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국 사태로 분노하고 좌절한 다수의 국민에 대해선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에게 조국이 중요했다. 전체 국민보다 조국으로 대표되는 자기 편을 다독이는 게 먼저였습니다. 문재인의 국정엔 민노총과 참여연대, 민병과 탈원전파, 좌파 대목군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뇌물을 받아도 내 편이면 무조건 덮어주고 우리 편이 아니면 잘라내고 온갖 비리와 감투, 심지어 태양간 인권까지 싹쓸이하면서 자기들만의 거대한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극단을 놓지 않는 문재인의 진영 논리는 국가보다 당이 우선이라는 공산주의 프로레타리아 계급 정당론으로 나라를 사회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정권의 본질에 대해 착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국익에 선량한 국민들의 정권이 아닙니다. 국민보다 좌파 진영 사람, 국가 이익보다 좌파 종북 이념, 나라보다 선거를 우선하여 국민을 속이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좌파 독재 이기주의 집단입니다. 국익을 우선했다면 친노동 일방통행, 반기업 규제, 탈원전 원리주의, 맹목적 친복 굴종, 동맹 우방 경시 같은 이념의 폭주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재정을 고갈시키고 눈속인 가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뿌려 표를 사는 매표 행동에 날밤을 새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정 자해는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왔습니다. 경제가 쪼그라들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공정과 정의가 위기에 몰렸으며 동맹에 금이 가고 대북 구애가 모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익이 무너지고 곳곳에서 내전 같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들은 귀신처럼 챙기고 있습니다. 선거에 이기고 표를 얻어 정권을 잡고 자기들의 이념, 사회주의, 나아가 공산주의를 실현시키는 목적과 국민을 시키는 대로 하는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확실히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은 애초부터 친사의 약속들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은 애당초 거짓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망국의 국정 운영은 무능 때문이 아니라 이 정권이 태생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프로레타리아 계급자이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남은 2년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가져도 아랑곳 않는 막무가내 정권을 대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회로 선거로 심판하고 국민 모두가 일어나서 반드시 끌어내어 반역죄로 감옥에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탄핵이 2017년 3월 10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30일 구속되셨습니다. 오늘까지 1030일이 넘게 구치소에 계십니다.
2019년 4월 16일 법적 구성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개입이라는 제목이 법정 학종으로 석방되지 못하고 불구속 연장되었습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언론들은 발표하지만 최근 친문 인사들의 석방과 관련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조국 사기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채수 감찰무마, 경남지사, 댓글 조작, 이명박 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인권 유린입니다. 미르재단, K재단, 기금 약 800억을 불법 모금 뇌물죄, 세월호 7시간 동안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성형하다가 올림머리 하다가 아이들을 죽였다는 등 거짓말이 난무했습니다. 기타 등등의 내용으로 탄핵 소추안이 작성되고 언론 보도자료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증거와 조사 없이 탄핵시키고 증거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언론 보도자료를 사용한다는 것이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정명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의 내란과 외란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대통령은 국내에 선출된 권력이기에 중요한 자리입니다. 책임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국가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으면 끌어내릴 수 없게 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대법원까지 판결에는 탄핵소추안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삼성의 이재용과 최성훈 씨의 코아스포츠라는 회사와 계약한 말 3마리가 최성훈 것이냐 삼성 이재용 것이냐 라는 쟁점만 있고 직접 받은 뇌물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성훈 씨와 삼성 이재용과의 관계를 억지로 엮어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뇌물죄로 둔갑시켰습니다. 탄핵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국정원 특갈비니 공천 개입이니 역대 대통령들도 갈래주고 있었던 일을 트집잡아 엮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불법, 무법, 편법으로 감옥 가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권력도 돈도 없는 민초들은 정당한 법에 의하여 심판받지 못하고 편법, 무법, 권력에 희생당하고 인권 윤림되고 억울하게 감옥 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이 바로 서야 우리 같은 민초도 정당한 인권과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친문 무죄, 반문 유죄, 민노통 무죄, 자유우파 유죄인 시대입니다. 법은 무너졌고 판사가 좌파냐 우파에 따라 법 해석이 다르고 감옥에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고 자유우파의 생각을 가진 선량한 국민들은 법에 의해 피해를 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국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세상에서 자유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문을 외치고 투쟁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 분을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과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워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쟁에서 승리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지역 공약은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의 공약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최저임금 정상화와 향후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30%로 너무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본 원칙을 지킨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것 같지만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상가 및 공장 임대 현수막이 날리고 그곳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주 52시간 근로제였습니다. 더 일하고 싶은 사람, 더 돈을 벌려고 싶었던 공장 근로자들이 많은 고통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 월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어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류세를 폐지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차를 타고 계시겠지만 1,500원 중에 약 반 정도가 세금입니다. 2018년 휘발유 가격의 55.1%가 세금입니다. 세수가 많고 조세 저항이 적다는 이유로 정부는 유류세를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를 폐지하면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 효과는 정부가 유류세를 거두어 지출하는 것보다 큰 효과를 낼 것입니다.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유류세를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그 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법인세를 인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5%가 넘는 법인세로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지난 한 해 10조가 넘는 기업 투자가 외국으로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인세율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내려도 투자가 늘어날지 모르는 판국에 끝없이 오르고 기업은 떠나고 있습니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까지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자력 비중을 50%로 확대해서 전기세를 인하해야 됩니다. 기자 보도자료에는 없지만 어저께 뉴스에 롤스로이스 회사와 영국에 있는 회사가 소형 원자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크기는 약 버스 크기 정도 되는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170개 정도의 원자 소형로를 향후 10년 내에 개발해서 안정성을 더 확보하고 깨끗하고 값싼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영국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의 모든 이익이 지금 좌파와 손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건들이 싹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반드시 적폐로 수사해서 그 이권을 챙긴 그 좌파 정권들의 손잡고 있는 그 기업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지만 앞으로의 원자로는 소형으로 가야 됩니다. 소형. 아파트 크기만한 거, 뭐 한 2층 정도 건물만한 크기의 그 중소형 원자로가 개발된다면 한 개 정도면 일반 군 한 2만 명, 3만 명 되는 도시는 군소도시는 충분히 커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자로가 작아진다면 굉장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건물 2층 정도의 원자로가 있다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넓은 면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만큼 그만큼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월선
원자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그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보강하는 그때 굉장히 많은 규모가 필요하지만 그 원자로가 작다면 더 안정성 있는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값싼 전기를 생산하고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원자력을 공부하는 청년의 꿈도 산산이 깨지고 있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원자력 폐기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의 비중을 50%로 높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저는 우리 공화당의 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항상 민노총의 적폐, 폐습에 의해서 경제가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민노총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찾고 그 일자리가 저임금이든 고된 노동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여러 현장에서 민노총의 자녀들은 그들만의 일자리 리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호를 지르는 순간 다른 한 곳에서는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경쟁인가요? 청년들의 노력은 왜 거품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이라는 그들만의 리그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지금 KTX 사업 추진에 대해서 첫째 원안은 경북 김천 견남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를 일직선으로 잇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창원시장에서